그런데 그런 취미를 충족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금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그것이 내 결심 하나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청춘의 즐거웠던 시절 속으로 어쩌다가 훌쩍 제 발로 미끄러져 들어가 보는 것을 어째서 나는 이렇게도 좋아하는 것일까? 그것은 무척 달콤했다. 지금 생각하면 극히 짧고 극히 드물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매우 쉽게 즐길 수 있었다. 아, 그러한 것을 생각만 하면 지금도 내 마음에는 그 어떤 깨끗한 연락이 되살아난다. 여생을 보내는 쓸쓸함을 견디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려면 이러한 추억의 즐거움이 내게는 필요하다. 어느 날 아침 새벽 노을이 하도 아름답기에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떠오르는 해를 구경하기 위해 급히 교회로 달려나갔다. 나는 온 누리에 찬 아름다움 속에서 그 즐거움을 마음껏 즐겼던 것이다. 마침 성 요한의 축일 다음 주였다. 대지는 호화로운 차림을 하고 풀과 꽃으로 덮여 있었다. 밤 깨꼬리는 이제 지저귀는 것도 마지막이라는 듯이 한층 높은 소리로 즐기고 있는 듯 했다. 작은 새들은 봄과의 작별을 합주하며 아름다운 여름의 하루가 탄생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었다. 지금의 나 같은 나이로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 청춘의 하루,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어물한 땅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 아름다운 하루, 그러한 하루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새 시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차츰 더워졌으므로 나는 작은 내를 따라 골짜기의 나무 그늘로 걸어갔다. 문득 뒤에서 말바꿈 소리와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난처해져서 그런데도 그것을 명랑하게 웃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쪽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가보니 내가 아는 젊은 아가씨 두 사람, 그라팡리드 양과 갈래 양이었다. 능숙한 기수가 못되어서 말에게 내를 건네게 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라팡리드 양은 무척 애교 있는 베르느 태생의 처녀로 무언가 젊음으로 말미암은 잘못을 저질러 국외로 떠나와 바랑 부인의 전철을 밟은 여자다. 부인의 집에서 전에 만난 일이 있었다. 다만 부인처럼 연금을 갖지 못했으므로 갈래 양에게 연결이 된 것은 뜻밖의 다행이었다. 갈래 양은 우정을 느껴 이 사람이 어떻게든 안정이 될 때까지 여자친구로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해줄 것을 어머니에게 약속하게 한 것이었다. 갈래 양이 1살 아래로 얼굴도 훨씬 예쁘고 섬세하여 고상한 데가 있으며 게다가 사랑스럽고 자태도 좋아서 처녀로서는 한창 아름다울 시기였다. 두 사람이 서로 정답게 사랑하고 있어서 서로의 착한 성격은 누군가 사랑하는 남자라도 나타나서 그 사이를 흔들어 놓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두 사람을 꼭 묶어 놓을 것 같이 보였다. 들으니 두 사람은 뚠노로 간다고 했다. 그곳은 갈래 부인이 별장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 자기들로서는 벅차니까 그들어서 말을 건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말에 채찍을 대려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채이면 내가 위험하고 튀어오르면 자기들이 무섭다고 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먼저 갈래 양의 말꼬피를 잡고 뒤로 끌면서 무릎까지 잠기며 내를 건넜다.
그러자 뒤에 있는 말도 순순히 따라왔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아가씨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정말 얼빠진 사나이처럼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아가씨들은 서로 두세 마디 소곤거렸다. 그러더니 그라팡 리더 양이 말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들 때문에 옷을 적시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우리들이 말려들어야 하잖아요. 자, 어서 가세요. 우리들과 함께. 이제 당신은 포로예요.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갈래양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래요 하고 그녀도 어리둥절해 하는 내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전쟁의 포로예요. 저분 뒤에 타세요. 당신을 신고할 테니까. 하지만 아가씨, 아직 당신 어머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찾아가면 뭐라고 하실까요? 갈래양의 어머님은 말이에요. 하고 그라팡디러 양이 가로맡아서 말했다. 뚜은너에 안 계세요. 우리들 뿐이랍니다. 오늘 저녁 때는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들과 같이 돌아가시면 돼요. 마찰에 의한 전기가 빨아들이는 힘도 이런 말들이 나를 친 것만큼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라팡리더 양의 말에 뛰어오르면서 나는 너무나 기뻐 떨고 있었다. 그리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 그녀를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심장이 너무 세게 뛰고 있어서 상대방이 알아차렸을 정도였다. 그녀는 말에서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서 자기 가슴도 이렇게 두근거린다고 했다. 나의 태도로 보아서 그녀의 말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라고 유인하는 거나 같았다.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내 두 팔은 그녀의 허리띠 역할을 한 데 불과했다. 세게 조여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잠시도 그 위치를 옮기는 일은 없었다. 이런 대목을 부인들이 읽으면 내 뺨을 찰싹 치고 싶어질 것이다. 그렇게 한데도 무리는 아니다. 멀리 타고 나가는 즐거움에다가 처녀들의 짓거리는 소리는 완전히 나를 수다장이로 만들어 저녁 때까지 같이 있는 동안 서로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았다. 정말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상대들이며 이렇게 되니 내 혀도 눈도 똑같이 하기야 혀가 눈과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잘도 돌아가는 것이었다. 다만 잠시 동안 내가 어느 한쪽 아가씨와 단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는 다소 대화가 어색해졌다. 그러나 다른 쪽이 곧 자리로 돌아와서 어색해진 대화를 적당히 조절할 틈마저 주지 않는 형편이었다. 뚜은너에 도착하여 내 젖은 옷이 마르자 모두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점심 준비라는 중요한 일을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두 아가씨는 요리를 만들면서도 이곳 소작인 부인의 아이들에게 가끔 입을 맞추어 주었다. 그 모양을 이 불쌍한 임시 숙수는 이를 악물고 바라보았다. 식료품은 시내에서 갖다 놓았으므로 요리, 특히 맛있는 것을 만들 재료는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포도주를 잊어버렸다. 그런 것을 마시지 않는 아가씨들이니까 잊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그러나 나는 낙심했다. 그놈의 힘을 빌어 심장을 좀 강하게 해줄 생각으로 다소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가씨들도 그걸 알고 딱해했다. 같은 이유에서일까? 아니 그렇게는 안 보인다. 이들의 활기띤 애교에 찬 명랑함은 참으로 천진난만 그것이었다. 그리고 또 나를 자기들 두 사람 사이에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둘은 근처에 사람을 보내어 여기저기 찾아보게 했으나
포도주는 없었다. 그만큼 이 근처 사람들은 가난해서 마실 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딱해하는 모양이 눈에 띄므로 나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나를 취하게 하는데 구태여 포도주를 낼 것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그날 하루 동안 내가 과감하게 입 밖에 낸 유일한 흉허물 없는 찬사였다. 그러나 장난꾸러기 아가씨도 나의 그러한 찬사가 진심에서 우러난 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줄 안다. 우리들은 소작인 여자들의 부엌에서 점심을 먹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